자, 문제 1번. 저팽창포와 고팽창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포소화약제는, 자, 보기 중에서 포소화약제의 종류 중에서 고팽창포와 저팽창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포소화약제를 고르는 겁니다. 자, 1번에 담백포 소화약제, 2번에 수성막포 소화약제, 3번에 불화담백포 소화약제, 4번에 합성 계면 활성제포 소화약제. 자, 이 중에서 이제 저팽창포와 고팽창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는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4번에 합성 계면 활성제포 소화약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2번. 자,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험은, 자, 여기서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졌지만 성질 자체는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황린과 정린의 이제 분자식을 이제 알아볼 텐데, 자, 보세요. 자, 정린. 정린은 분자식이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린. 황린은 분자식이 P4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바로 연소 생성물을 알아볼 건데,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연소, 그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 반응식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린. 자, 정린 같은 경우는 자, P 플러스 자,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니까 O2 반응하면 이제 P2 5, 5. 그래서 이제 몰수. 자, 몰수를 맞춰 주면 바로 여기는 자, 몰수를 맞춰 주니까 4, 5, 자, 2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린이 산소와 만나서 연소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는 5산화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황린 같은 경우 보세요. 황린. 자, 황린도 보시게 되면 자, 황린의 분자식은 P4라고 했죠. P4.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소와 만나서 자, 연소를 하면 자,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냐? 마찬가지로 P2O5라는 바로 5산화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몰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5몰, 여기는 2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정린이 연소했을 때 연소 생성물이 자, 5산화인이고요. 자, 황린도 산소와 만나서 연소를 하면 연소 생성물이 뭐다? 5산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린과 황린이 동소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바로 뭐에 보면 되나? 연소 생성물, 여기 나와 있는 연소 생성물을 확인을 하면 바로 동소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동소체가 뭐가 있어요? 바로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성질 자체는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동소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연소 생성물을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유리 탱크의 화재 시 탱크 저부의 물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하여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런 부피 팽창을 일으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하는 현상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류 화재의 그 현상 중에서 자, 탱크 저부에 모여있던 물이 자, 뜨거운 연료에 의해서 자, 끓는 거예요. 끓어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제 부피가 팽창하겠죠. 부피가 팽창하면서 탱크 안에 있는 오일이 바로 탱크 밖으로 넘치는 현상, 바로 보일 오버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이라는 뜻이 바로 끓는다. 끓는다는 뜻이니까 바로 여기서 뜨거운 그 물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보일 오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다음 문제 4번. 다음 할로겐 원소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원소의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 원자 번호 중에 가장 큰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할로겐 원소가 뭐가 있어요? 자, 불소, 염소, 자, 브롬, 요오드. 그죠? 대표적인 할로겐 원소. 그래서 나와 있죠? FCl 그리고 BrI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원자 번호를 보시면, 자, 먼저 불소를 보시면 불소는 원자 번호가 9번이죠. 9번. 자, 염소는 17번이고요. 그다음 브롬은 35번이고요. 그다음 요오드는
53번입니다. 53번.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할로겐 원소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오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씩 커지냐면 여기서 80 커지죠. 번호가 여기는 18이고요. 여기도 18만큼 커집니다. 18만큼.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요오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 문제 5번.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은, 자, 소화 방법에는 물리적 소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 있죠. 자, 보기 보시면 1번 억제 소화, 2번에 제거 소화, 3번 질식 소화, 4번 냉각 소화. 자, 보기 중에서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에 있네요. 자, 억제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소화죠. 바로 부촉매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화학적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6번. 제3류 위험물로서 자연 발화성만 있고 금수성이 없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하는 물질은, 자, 제3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예요? 바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자, 그런데 이 보기 중에서, 자, 2번의 황린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성은 있지만 금수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황린은 물속에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황린과 마찬가지로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은 이황화탄소도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황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틀린 것은, 자,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으로 나와 있는 것 중 잘못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과산화나트륨 50kg, 2번 정린 100kg, 3번 트리니트로톨루엔 200kg, 4번 탄화알루미늄 400kg. 그래서 보기 중에서 지정 수량이 잘못된 것은 4번에 있죠. 탄화알루미늄은 지정 수량이 400kg이 아니고 300kg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다음 중 피난의 구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제 피난의 구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의 피난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할 것. 자,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피난 수단은 이동식 시설 위주로 설치할 것. 자, 2번 틀렸죠. 이동식 시설 위주가 아니라 바로 고정식 시설 위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해서 그 피난 기구를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동식 설비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난 상황 시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시설이 아니라 고정식 시설 위주로 설치를 해야 맞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두 개 방향의 피난로를 확보할 것 맞고요. 4번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할 것. 4번도 맞는 설명이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벤젠의 소화에 필요한 CO2의 이론 소화 농도가 공기 중에서 37 볼륨 %일 때 한계 산소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이제 공식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 거는 공식이죠. 그래서 CO2의 농도. 자, CO2의 농도는 21분의 21 마이너스 O2. 이건 산소의 농도죠.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나온 것은 뭐냐? 문제에 나온 것은 바로 CO2의 농도가 나와 있죠. 농도가 몇 퍼센트? 37 볼륨 %. 이 값이 37이라는 거예요. 37.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이론 산소 농도.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37은 21분의 21 마이너스 이걸 x로 놓죠. x. 미지수. x로 놓고 곱하기 100. 자, 이 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기에 그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바로 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솔브 기능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x의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13.2 정도가 나옵니다. 13.2 볼륨 %. 이렇게 해서 이론 산소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해서 CO2의 농도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정답이 있네요. 자, 다 문제 10번.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부탄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화학 반응식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다행스럽게도 이 부탄의 분자식이 문제에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 나오지 않았다 하면 부탄의 분자식을 알고 계셔야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탄의 분자식이 C4H10입니다. 자 보세요. C4H10이고요. 자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반응했다? 그죠? 산소와 반응을 한 거예요. 산소. 자 산소와 반응하면 자 어떤 연소 생성물이 만들어지냐? 완전 연소하면 물과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H2O, 자 물과 CO2, 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완전 연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바로 원자의 개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원자의 개수를. 자 근데 문제에서 자 부탄 몇 몰? 부탄 1몰. 자 이게 부탄이죠. 부탄 1몰, 1몰. 그렇죠? 이게 1이라는 얘기예요. 1. 자 그럼 보세요. 왼쪽에 이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죠. 4개. 4개. 그러면 오른쪽에도 그 탄소가 똑같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탄소는 여기 있죠. C가. 그럼 이게 4개가 되려면 앞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그렇죠. 4를 해주면 되는 거죠. 4배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소. 자 수소가 몇 개예요? 수소가 10개죠. 10개. 원자의 개수 10개예요. 그럼 오른쪽에도 수소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H2가 있죠. 그럼 앞에 5를 곱해주면 10개 만들어지는 거죠. 곱했을 때. 자 그럼 이제 몰수가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산소의 몰수. 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산소의 몰수를. 근데 이제 우변에 자 산소의 원자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돼요. 자 5 곱하기 1 여기 5개죠. 5개. 여기는 4 곱하기 2니까 8개죠. 자 오른쪽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13개. 자 13개니까 왼쪽에 산소의 원자 개수도 똑같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6.5가 들어가야 되죠. 곱했을 때 13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산소의 몰수는 6.5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폭발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바로 프로판가스죠. 자 1번에 9.8에서 28.4 이건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요. 2번에 2.5에서 81 이것은 바로 아세틸렌가스의 연소 범위에 해당이 되죠. 3번 4.0에서 75 이것은 수소가스의 연소 범위고요. 4번에 2.1에서 9.5 바로 이게 프로판가스의 연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2.1에서 9.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자연발화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연발화의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자 맞는 거죠. 저장실의 온도가 높으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2번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히시킨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저장실 내에 열 전도성을 좋게 한다. 그죠? 열 전도성이 좋다는 것은 열 축적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네, 맞는 거고요. 4번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네, 아니죠. 자 습도가 높아지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습도는 오히려 낮게 유지해야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네, 4번이 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보기 4개의 물질 중에서 자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자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산화칼슘인데, 자 반응식 볼게요. 자 산화칼슘이에요. 그럼 CaO가 되겠죠. 산화칼슘. 자 무엇과 반응했다고요? 물과 반응한 거죠. 물과 반응하면 자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칼륨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스가 발생하고요. 2번에
인화아연 같은 경우는 바로 포스핀 가스가 발생하죠. 그리고 4번에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물질은 바로 3번의 산화칼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에서 할론 1211 약제의 분자식은, 자 보세요. 할론 소화 약제의 분자식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소화 약제냐? 자, 할론 1211이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1211이에요. 자, 어떻게 만드냐? 바로 CF2ClBr. 자, 이 순서로 지키시면 돼요. CFClBr. 이 순서를 지켜주시고요. 반드시 이 순서 1211 이 번호를 숫자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1, 2, 1,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론 1211의 분자식은 CF2ClBr 이겁니다. 어차피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1 생략하면 CF2ClBr 이게 정답이 되고요. 근데 보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CF2Br CL 이렇게 나와 있죠. 보기에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어차피 이 분자식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CF2BrCl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낮은 거예요. 1번 알루미늄분, 자, 2번 유황, 3번의 팽창 질석, 4번 소맥분. 자, 보기 중에서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3번이죠. 자, 팽창 질석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소화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이 소화 용구로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소화 용구이기 때문에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의 팽창 질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다음 물질 중 연소하였을 때 시화나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은, 자, 1번 폴리에틸렌, 2번 폴리우레탄, 3번 폴리비닐 크롤라이드, 4번 폴리스티렌. 자, 보기 중에서 시아나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은 바로 2번의 폴리우레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치사량의 3배인 300ppm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아나수소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의 폴리우레탄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7번. 화재 하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화재 하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화재 하중이 뭐냐? 화재 하중. 자, 화재 하중의 정의를 보시면, 자, 정의가 뭐냐? 바로 단위 면적당 자, 가연물의 양이죠. 네. 그래서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화재 하중의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인 거죠. 이렇게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이게 바로 화재 하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연물의 양과 양에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면적, 바닥 면적과는 뭐한다?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넓을수록 화재 하중은 더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넓이가 넓을수록. 자, 1번. 화재 하중이 크면 단위 면적의 발열량이 크다. 그렇죠? 자, 왜냐면 이게 그 화재 하중의 식을 보시면은 4500A분의 시그마 GH.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화재 하중 구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화재 하중. 자, 화재 하중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단위 발열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이 크니까 이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화재 하중이 크다는 것은 화재 구역의 공간이 넓다는 것이다? 아니죠. 자, 화재 하중과 바닥 면적은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화재 하중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화재 하중이 같더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가혹도는 달라진다. 맞는 거죠. 그죠? 예. 4번 화재 하중은 화재 구획실 내의 가연물 총량을 목재 중량 당비로 환산하여 면적으로 나눈 수치다. 나와 있죠. 예, 가연물의 총량. 그죠? 가연물의 총량을 목재, 이 4,50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재의 발열량입니다. 이걸로 면적으로 나눠주는 값이 화재 하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설명은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중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설비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정전기 제거 설비 방법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접지에 의한 방법 맞는 거죠. 2번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2번도 맞고요. 3번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 3번이 해당 사항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닙니다. 3번이고요. 4번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3번이 바로 정전기 제거 설비 방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19번. 주된 연소의 형태가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은, 자, 보기의 물질 중에서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표면 연소예요. 자, 1번 석탄. 자, 석탄은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번 나프탈렌. 나프탈렌은 증발 연소. 3번의 숯. 그죠? 숯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표면 연소가 되는 거죠. 자, 정답 3번이고요. 4번의 촛불. 촛불도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은 3번의 숯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20번. NH4H2PO4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 소화약제는 제 몇 종 분말 소화약제인가? 자,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죠. 1종, 다음 2종, 다음 3종, 4종. 이렇게 해서 1종부터 4종까지 4개의 분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요. 나트륨. 그죠? 예,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요. 자, 2종 분말의 주 성분은 바로 탄산, 수소, 칼륨이죠. 칼륨. 칼륨이고요. 그다음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바로 인산염이죠. 인산염. 그리고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 수소, 칼륨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요소가 되죠. 요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자식으로 쓰면 바로 이 제3종이죠. 3종에 있는 인산염이 바로 자, NH4H2PO4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NH4H2PO4 자, 이거를 주 성분으로 하는 분말 소화약제는 몇 종? 제3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